최근에 본 거는 스타이즈 본이라는 영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제일 좋아하는 영화 이런 것도 저한테 잘 없어요. 근데 스타이즈 본도 그러니까 뮤지션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남자에게 고백을 받아서 근데 그 여자가 더 나중에 인정을 받아버리고 그 남자는 이제 마약을 하다가 결국 이게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음악 한 곡 한 곡에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되게 잘 묻어나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버려두고 그렇게 떠나가는 거는 약간 모순이긴 한데 근데 자기가 마약을 했으니까 더 이상 이 여자를 돌볼 수 없는 입장? 계속 더 힘들게 하는 입장이라서 마약을 못 끊으니까 그냥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죽은 거라서 또 마음이 아파요. 마약은 일단 한번 손대면 끊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계속 더 괴롭힐 것만 같아서 진짜 죽음을 선택하는 그냥 너무 슬픈 그런 영화인데 한 곡 한 곡이 너무 주옥 같은 명곡들이어서 이것도 추천을 하고 싶고 제가 이제 연출이랑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요즘 드라마는 옛날이랑 다르게 메시지가 정말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연출이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출에 이런 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드라마란 걸 잘 안 보다가 보게 됐는데 최근에 그 연출 이미지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거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이거 보고서 손예진 씨 연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To be a woman, you have the bad times, but if you love him. 저는 원래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겨울왕국도 다 봤는데 전 안 봤어요. 근데 친구가 너무 추천을 해줘가지고 모아나를 봤는데 이게 소명의식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되게 마음이 막 뭉클해지면서 봤어요. 그 노래 가사 하나하나도 나의 소명의식을 막 들깨우는 그런 거라서 되게 가슴 벅차게 봤거든요. 이걸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아니면은 봤는데 아무 감흥 없이 그냥 즐겁게만 보셨다면 소명의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거를 다시 접하거나 보신다면 엄청나게 마음에 큰 좀 울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아나 추천드리고 노력보다 선택이다. 능력보다 선택이다. 이 말 되게 좋아요. 옛날에는 노력이 더 중요하고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이전의 선택이란 말이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항상 잘해야지 그 이후에 내가 또 가진 능력도 발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선택이라는 이 얘기가 저는 요즘에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직업적인 면에서는 목소리 좋다? 뭐 노래 잘한다? 이런 말이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뭐 듣기 좋은 말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사랑스럽다라는 말도 좋은 말이고 뭐 예쁘다라는 말도 좋은 말이고 성격 좋다라는 말도 좋은 말이고 다양한 좋은 말들이 있는데 근데 그때그때마다 누구에 의해서 이 말을 듣느냐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말 자체보다는 저에 대해서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저한테는 귀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있으면 약간 외롭거나 너무 또 혼자 있는 시간이 길면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감정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저 자신에 대해서 좀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땀 흘리고 운동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귀찮거든요. 분명히 귀찮은데 근데 항상 그 시간이 저를 활기 있게 해주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고 좋아하는 시간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는데도 운동을 덜 하게 되네요. 그래서 아예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 발레 학원을 끊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원이 문을 닫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발레를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물건 이런 거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중요하니까 핸드폰? 아니면 뭐 중요한 걸 기준으로 삼았을 때 가습기, 공기청정기?
저는 카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이거는 어렸을 때 만들어진 습관 때문인 것 같은데 항상 고민이 있고 힘들고 이럴 때마다 서점에 있는 카페에 가서 책을 읽으면서 마음 정리를 한다거나 뭐 글로 뭔가를 쓰면서 정리를 하면서 마음을 추스렸던 적이 되게 많아요. 저는 프랑스 파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프랑스 파리에서 이렇게 노을 질 때 에펠탑을 딱 바라보고 있노라면 정말 오묘한 기분이 들어요.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참 몽글몽글해졌던 그 기분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를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항상 꼽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빈티지 스타일을 입고 있는데 이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빈티지 스타일 있잖아요. 그래서 좀 독특한 아예 시중에는 잘 없는 그런 빈티지 스타일, 무늬 이런 걸 좋아하고 근데 깔끔하게 입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뭐 정장 입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화려한 것도 또 좋아하고 저는 옷 입는 스타일은 되게 다양해요. 저는 유튜브 채널도 막 이렇게 즐겨보는 채널은 없고 근데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채널이 있는데 악마 캐릭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되게 뭐 이렇게 했어 이러면서 충격받았던 그 채널이 하나 있는데 알간지라는 채널이에요. 그걸 봤을 때 요즘 애들의 표상 같은 딱 그 느낌 있잖아요. 인상 깊은 채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 그런 채널? 예능 프로 저 안 봅니다. 예능 프로는 유치해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아예 없어요. 좋아하는 예능 프로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커피 너무 좋아해서 큰일이에요. 이디야의 아이스 바닐라 라떼나 요즘에 연유 카페 라떼도 너무 맛있고 스벅에서 카페 라떼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따뜻한 거는 스타벅스의 카푸치노 먹는 거 이렇게 딱 지금 4개 정해져 있네요. 따뜻한 거는 근데 잘 안 마셔요. 제가 편도가 좀 안 좋은 편이어가지고 항상 목에 열감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갖고 있는 약간의 지병 같은 건데 그래서 차가운 것만 위주로 먹긴 하죠. 수영을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실내 수영이나 바다 수영 이런 게 아니라 야외 수영장 되게 크게 이렇게 호캉스를 가면 그런 호텔에서 크게 해가지고 야외 수영장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저는 밤 수영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밤에 그렇게 수영을 하면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당당한 내 모습, 우물쭈물대는 내 모습이 제일 싫어요. 초가을. 여름도 옛날에는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자극적인 거는 다 싫더라고요. 그래서 초가을이 제일 좋고 콘초코 덕후거든요. 제가 콘초코 정말 좋아하는데 자제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제가 초콜릿을 좋아해서 빈츠 이런 것도 되게 맛있고 초코 박힌 거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한테 많이 듣는 거는 입술. 아무래도 뭐 영상 통해서도 제가 뭐 상체밖에 안 보이니까 입술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입술 예쁘다라는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두꺼운 편이죠. 개인적으로는 약간 골반? 한국 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골반 뭐 그쪽 라인으로는 스트레스가 없고 저는 아무튼 거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가 없으면 옷 입을 때 너무 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를 갖고 태어나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긴 목? 저는 목이 실제로 보면은 긴 편이에요. 근데 항상 이렇게 영상 찍을 때 상체가 항상 많이 나와 있고 고개를 좀 내밀고 영상을 찍는 편이어서 그런데 목이 긴 거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전체적인 그 비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키도 큰데 얼굴이 엄청 길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한 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이 중요한 가장 좋아하는 기념일? 그날을 맞이하기 전부터도 뭔가 정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그 날을 넘기면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재정비할 수 있는 각성을 하게 되는 날이라서 그 날이 저한테는 기념일이고 그 기념일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꾸 제가 이렇게 남을 생각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적이 많아요. 어렸을 때는 뭐 친구 때문에 친구한테 너무 꽂혀서 나는 잘 돌보지 못했던 그런 시기도 좀 길었었고 그리고 뭐 엄마 아빠만 생각하다가 내가 더 좋아하는 거를 더 신경 못 쓰고 집중 못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은 내가 엄마 아빠한테 당장 그때 당시에는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에 대한 너무 미안함이나 여러 가지 막 그 감정들 때문에
내가 더 도전하고 열심히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못했던 그런 기간도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후회 같은 것들이 쌓이고, 그리고 항상 저는 좀 남한테 이렇게 쏠리는 스타일이에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근데 제가 스스로 알거든요. 너무 남한테 많이 쏠리는 성격이라는 걸 알아서 항상 그거를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해요. 그래서 타인한테는 그게 컨트롤이 이제는 많이 되는데 부모님한테는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를 더 계속 그 부분에서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타이틀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가치관이라고 했을 때 내 행복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결국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 주위에 아무도 행복할 수가 없고 내가 그들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도 없는 거라서,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것도 뭐 남을 위한, 남의 행복을 더 만들어주기 위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남을 위하다가 내가 자꾸 막 깎여 내려가는 그게 어떤 건지 잘 알기 때문에 제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 행복이 남의 행복도 될 수 있는 거다라는 이런 가치관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살려고 합니다. 내가 싫고 내가 너무 불행하다라고 느끼면 요즘에는 다 안 하려고 해요. 옛날에는 그래도 뭐 참고 한다든지 이런 게 많았었는데 너무 이거는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면은 요즘에는 되게 과감하게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스스로.